자, 지금은 이제 중급 과정의 시간입니다. 예, 중급은 그 책에 지금 69쪽이거든요. 69쪽인데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좀 써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중급 과정에서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명리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음양론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명리적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이제 이래야 되거든요. 음양오행론의 상생상극. 그 다음에 이제 중급에서 이야기하면 요거는 이제 이 내용들이 육친 또는 육신과 10개의 별 10성이라 하는데 이 내용은 중급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명리에서 통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석을 할 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의 요지들입니다. 단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모르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과정에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장 이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중급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중고급을 이제 해서 이제 같이 이해가 알기가 쉽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육친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연을 말하는 거죠. 인연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연을 이야기하죠. 인연.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심리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아까는 오행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요 육신적으로, 그죠?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오행이 5개죠. 아까 오행. 나와의 관계, 그죠? 나와의 관계에서 이 단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자, 책은 69쪽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 나라는 것은 지금 이 과정은 지금 기초 과정에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전혀 무슨 말인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건 지금 과정은 중급 과정이니까 그냥 뭐 들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조금 아시는 선생님들은 뭐 질문도 해주셔도 되고 한번 들어놓고 보시면은 다음에는 좀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나라 하는 것은 생일에 들어가는, 그죠? 생일에 들어가는 요걸 갖다가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 요게 이제 혼, 그죠? 우리는 정신적인. 그래, 한 사람의 명이 4개의 기둥에 8글자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관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가 나다. 그래서 저기는 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 관계가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상생 혹은 상극 이거거든요. 나와 같거나 상생 또는 상극. 간단합니다. 3가지잖아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그 오행적으로만 본 게 나와의 오행이 같은 것. 자, 아까 오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목 오행이면은 천간에 들어가는 게 갑과 을이 있었고 지지에는 인과 묘가 있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요게 다 통틀어서 목이다 이 말입니다. 목의 소주. 그래 여기서 한 얘기가 나와 오행이 같은 것 하면 여기는 들어가는 게 뭡니까? 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4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2개가 여기 한 가지가 들어가겠죠. 한 가지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갑이나 을이나 천간의 글자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다. 그럼 야는 양의 목이죠. 요까지는 아시잖아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양의 목이면 나는 양의 목이죠. 그런데 오행이 같은 것을 전부 비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오행이 같은 것. 여기 갑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지에는 인이나 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오행이 같으니까 비급이라 하고, 그죠? 비급이라 하고, 여기에서 음양이 다르면, 여기 나는 간목이잖아. 그럼 양의 목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양의 목이지만은 요거는 음의 목이에요. 요것도 양의 목이지만 요거 음의 목이거든. 음양까지 같은 것은 오행이 같으면 비급, 거기에서 음양까지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급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중급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 아, 참, 예, 처음 들었어요. 중급, 그렇죠. 오늘 기초과정 하시잖아, 원래. 그러니까 기초과정 선생님도 처음 들으실 때고. 그럼 조금 이해되세요? 우리 오늘 여기에 포커스는 선생님한테 계세요. 진짜. 그죠?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 뭐 알고 계시지만은, 선생님 아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은 선생님은 기초과정에 해당되지, 이거는 지금 중급 사정에 해당 안 되니까. 그래도 알면 이제 들어놓으시면 좋다는 얘기고. 급제를 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식상은 내가 생해 주는 것. 내가 생해 주는 것. 자, 목화, 토, 금, 수. 요건 이제 생의 관계다. 극은 한 칸 건너가서 극. 요거 안에 거 있는 것들이 극이라 한다. 이거든요. 중급 들으시면 뭐 생과 그건 내용은 아시잖아. 그죠? 생은 내가 낳는다라는 개념이고, 그죠? 내가 낳다. 극은 내가 놀부짓한다. 그죠? 못하게 막 억누른다, 제압한다. 이거거든요. 나로 인해서 목극토는 나로 인해서 제압당한다 이 말이야. 그죠? 자, 여기서 식상이라는 것은 목의 식상은 화죠. 화의 식상은 토. 그렇죠. 토의 식상은 또 금이 되고, 금의 식상은 수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식상은 달라지죠. 그 오행에 따라서. 여기 목이라면 식상은 화가 되고, 천간과 지지에 어떤 것들이 그걸 식상이라 한다. 그래서 식상은 낳는다라는 게죠. 여기 낳다. 그죠? 그래서 육친적 관계에서는 여명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식상은 여명에서는 자식을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육친적으로는 자식을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내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을 식상이라 하는데, 그걸 식상이라 하고, 거기서 또 음양으로 나눠지니까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라 하고, 또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 하더라. 이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육신적 관계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비급이 어떻게 해서 비급이 만들어지고 비견과 급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상은 내 오행이 생해주는 것을 식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음양이 같은 것은 내 오행과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라 하고, 그죠? 음양은 다른 것은 상관이라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극하면 목은 토가 되고, 화는 금이 되고, 그죠? 금은 목이 되고, 이렇게 돼.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 무슨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재는 달라지겠죠, 또. 그래서 재성이라 하는데, 이건 이제 재물로 썼어요, 재물로 써가지고. 아까 여기는 이제 요거
먹는 거죠. 먹는 거, 요건 상을 없는 거, 요거는 나와 이제 같은 것, 그죠? 요거는 이제 뺏어가는 거,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 별이다 이 말입니다. 재의 별. 그게 뭡니까? 재물의 별이다 이거죠. 재물의 별. 그 재물의 별은 나와의 관계에서 재물의 별은 내가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 욕심내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욕심내는 거 재성이란다. 근데 거기서 또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재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반듯한 것은 정제다. 이거예요. 자, 관성은 재성과 관성은 반대적입니다. 반대적인데 관성은 오히려 그 나를 극하는 것. 내가 목이라면 금이 관성이 되고, 그죠? 내가 화라면 수가 관성이 되죠. 나를 극하는 거지. 여기 있는 네 글자가 내 오행이. 내가 토라면 목이고, 나를 극한단 말입니다. 그 극하는 것을 나를 극하는 것. 쟤는 내가 극하는 것. 그죠? 요 차이, 요 관이라 한다. 관도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자를 붙여 편관이라고,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인성은 바로 이 비겁의 오행은 내가 아니지, 식상은 내가 생한 거였지만은 4896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오늘 주차 때문에 잘 해놓으셨습니까? 오늘은 끊기는데 아니고 요쪽에는 이제 끊깁니다. 이쪽은 괜찮아요. 자, 인성은 나를 생해 주는 거. 그래서 나를 생해 준다. 화라면 나를 생해 주는 인성은 목이 되고, 그죠? 이거라. 내가 여기는 내가 토라면 인성은 화가 되고, 그죠? 내가 수라면 인성은 금이 되고. 그래서 인성은 나를 낳아준 사람,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가 된다. 육친적으로 어머니. 거기서도 나와의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이라 하고, 그죠? 나와의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인이라 한다. 자, 여기서 육친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육친 관계, 사람적 관계 또는 육신, 그죠? 육신,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 쓰여지는 거, 육신과 10개의 별 10성이라고 제목을 갖다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육친관계, 그 인간관계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 성정, 뭐 이런 걸 다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오행적으로도 성정 알아보지만은 이거는 육친과 또는 육신과 십성으로 또 알아보는 겁니다. 그것과 따로 해서. 그럼 나중에 공부해 가면 어떻습니까? 기초과정에 오행적으로 성정, 아까 했죠. 오행적 성정과, 그 다음에 중급에서 오면 또 다릅니다. 제 성정은 또 달라요. 오행과 다릅니다. 제가 오행이 토가 제가 되든, 목이 제가 될 수도 있고, 화가 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거든요. 근데 쟤를 쟤로 하나로 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오행적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육신에서 그걸 접목시켜서 목이 재가 될 수도 있고, 화가 재가 될 수도 있고, 금수가 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행적 특성과 그 다음에 재의 특성과 합칩니다. 요래가 해석을 해야 돼.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또 약간 중간적 단계지만은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요걸 같이 뭉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육친적 관계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적 관계는 나는 여기 있는 나는 비겁이라 하면 친구, 동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거든. 예. 친구,
육친적 관계에서는 사람, 동료, 동기, 뭐 동창,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내가 남자라면은 남자, 음양이 같으니까, 내가 여자라면 여자, 음양이 같으니까 요걸 비견이라 하고, 그죠? 친구라도 나하고 남자 명에서는 남자 친구들은 비견, 남자 동기들은 비견, 그죠? 이걸 말하고, 그다음에 음양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남자니까 음양이 다르면 당연히 여자일 것이고, 여자 기준으로서 보면 음양이 다른 것은 남자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놈을 급제라 하더라. 부른다. 급제라고 부른다. 근데 그 급제는, 여기에 급제는 요 급탈한다 재물을 이 말이거든요. 그래, 재물을 급탈하는 것을 급제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이 육신적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육친 관계에서는 음양을 이렇게 표시한다. 비견은, 비급은 친구 통틀어서 비견과 급제를 통틀어서 비급이라 하는데, 음양과 같은 것을 비견이고, 그죠? 그 음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식상은 여명에서는 낳는다 했으니까 자식이 되고, 그죠? 자식이 되고, 또 볼게요. 그렇다면 음양이 같은 거는, 낳는 거는 여자만 낳다, 남자는 못 낳잖아요. 그래, 결국은 식신은 나와 같으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딸이 될 것이고, 이 말은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상관은 또 아들이다. 그죠? 육친적 관계에서 보면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자, 쟤는, 편제는 남녀공이 아버지라 하고, 육신적으로. 그죠? 또 그 다음에 이 정제는, 남명에서는, 정제는 아내, 편제는 또 아내 외의 여자, 여친을 갖다가, 편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명에서는 쟤는, 그러면 편제 하나만 있으면은, 그러면 그는 아내가 아니가, 이러다 하나만 있으면 그거 다 아내로 보면 됩니다.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구분 지서 우리가 이 편제는, 정제는 정아내, 이 발을 정자죠. 정아내. 편제는 치우쳤다. 그래서 이건 아내 외의 여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부인 아내를 봐도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아까 식상은 낳아주는 관계, 생해주는 관계에서 식상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 관계가 어머니와 자식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아버지가 편제에 있으니까, 그러면 식상은, 식신과 상관은 할매 남자한테서는 아버지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시스템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매가 여기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내를 낳아준 사람, 또 남명에서는 장모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상생상극이거든요. 상생상극 말고 더는 없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또 볼게요. 자, 요 관은 이 이제 여명에서는 관을 남자로 보죠. 남자, 남편 또는 남편 외의 남친. 남자 명에서는 자식,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자 명에서는 쟤는, 그죠? 여자잖아. 어쨌든 또 아버지도 있지만, 그래, 그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 여기서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이 상생상극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상생상극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주 변화 원리에서 나왔죠. 자연의 법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변화는 이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임상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죠?
이 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 결국은 여기서 나왔다는 게 우주 자연의 변화적 원리가 뭐 우리 인간관계에서 원리는 남자는 여자를 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적 입장에서는 여자는 남자 때문에 열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구조가 그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구조가. 그죠? 이치가 그래 돼 있다. 아버지가 여기서 나로부터 아버지는 극받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들로부터 열받게 돼 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관은 뭡니까? 나한테 그건 나를 짓밟는다. 나한테 놀부짓한다 이거거든요. 뛸락하는 놈 발목 잡고 일락하는 놈 떼가리 받고 놀부짓한다. 그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 어떻습니까? 남편 아까 요가 똑같아. 남편이 나를 극하네.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여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남자한테 열받게 돼 있다. 그럼 아예 이걸 알아라라는 거죠. 알고 나면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아이고 저는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남자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여기 있거든. 그래 아까도 여기 아버지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의 아버지는 그죠? 자식들이 어깨의 짐이다. 관은 어깨의 삶의 어깨의 짐이거든요. 어깨의 짐의 무게거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상생극의 원리에서 남편을 낳아준 사람은 또 요거잖아요. 요게 계속 생하고 이거잖아. 생하고 야를 생하고 결국 야는 또 이렇게 생하고 그죠? 이런 관계잖아. 그래 결국은 남편을 낳아준 시모가 여기인 거죠. 여명에서는 시엄마가 요 있다. 시엄마를 제라한다. 제란 내가 극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논리를 보면 또 뭡니까? 이치가 세상 자연의 이치가 뭡니까? 시엄마가 되면 시모가 되면 그 시모는 무조건 나로부터 극받게 돼 있다 이거거든요. 시모가 되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면은 며느리로부터 당연히 며느리한테 이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딱 지능 구조로 돼 있잖아. 며느리가 내가 딸같이 해주겠습니다. 아닌데 뭐 따지고 보면 딸은 될 수가 없어. 딸은 어디 있습니까? 딸은 식상이라. 며느리는 며느리라. 다르죠. 내가 아무리 딸같이 잘한다 해도 그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극받고 있다. 어깨의 짐이다. 스트레스 받는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자식을 낳아준 걸 내 자식을 낳아준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여기 위치되어 있는 거고 이 육친 관계가 사돈과 팔촌 뭐 다 만들어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멱을 열어보니 나는 누구와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내한테 유리하겠더라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거죠. 자, 관은 이렇더라. 그죠? 그리고 관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어깨의 무게다. 그죠?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이 천지간의 이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성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엄마죠. 엄마. 인성은 엄마.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 정인이 엄마고 편인은 과거로 치면 계모. 그죠? 지금은 계모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보다 좀 엄하게 다스리는 엄마, 친모라도 그죠? 좀 엄한 엄마를 갖다가 이제 편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남편 그럼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엄마를 극하는 사람이 시아버지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그 시모가 여기 있는데 시모는 재성인데 시모를 극하는 사람은 비급이잖아. 그럼 비급의 여명에서는 뭐지? 시아빠. 그죠? 이런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할배가 빠진 할배. 할배는 저기 들어가 있는데 할매 그렇지. 할매를 극하는 자. 그 할매를 극하는 자 어디입니까? 할매가 식상에 있으니까 할매를 극하는 사람은 있죠. 인성이라. 그리고 인성이 할배 맞죠? 할배 인성이다. 그죠? 또 뭐 이모, 삼촌 그런 그 레벨들은 엄마와 같은 동급에서는 전부 이모들입니다. 외삼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또 아버지하고 같은 동급에 있으면은 또 삼촌, 그죠? 그렇게 들어가고 또 더 찾아볼 사람 있습니까? 사위. 그렇지. 그렇지. 여명에서는 식상이 딸이잖아, 자식이잖아, 그죠? 여명에서는 여가 자식이고 자식을 여명의 자식을 그럼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자, 다시 딸 맞죠? 딸 여명에서는 딸을 극하는 놈이 사위다. 그러면 극하는 것은 관성이죠. 아니 인비 그지 이제 인성이죠. 극하는 거는 아니지 인성 맞아요. 비, 인, 관, 제, 식. 어디 갔노? 식을 극하는 것은 인, 그죠? 인인데 결국은 식신을 극하는 요건 인성이네. 인성에 사위가 있고 여명에서는 그죠? 남자한테서 자 그럼 또 며느리를 찾아볼게요. 며느리는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는 내 아들하고 아들이 그렇지 아들이 극하는 글자 아들이 극하는 건 뭡니까? 식상이 극하는 것은 관이죠. 관에가 있다. 사위는 관에 있다. 그죠? 여기 여명에서는 요가 사위가 있다. 그래서 사위는 부담스럽죠. 이거 보면 사위는 부담스러워라. 아무리 사위 뭐 자식 같다 해서도 요즘 뭐 사위 뭐 이름 부르고 이래 한다 하더라마는 사위 여자한테서는 그 사위 장모는 사위가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그럼 장모 찾아봐야 되네. 그죠? 장모. 장모 찾으려고 하면은 장모는 사위를 낳아준 사람. 사위. 뭐이지? 그거 사돈이지. 사위를 낳은 사람은 사돈이죠. 사돈. 아 장모? 그렇지. 장모를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위의 엄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다. 장모. 마누라의 엄마잖아. 그래, 마누라의 그러니까 마누라의 엄마. 식상. 그럼 마누라는 어디 있습니까? 남편한테 마누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누라. 그래서 여기가 장모에 했네. 장모에 있네. 장모 장인은 당연히 장모를 극하는 글자고. 장모인도 그럼 이제 인성이 이제 여기 장인이 여기 있죠. 장인을 했다. 그 장인은 사위한테 생해준다고. 장인은 사위들한테 잘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당연히 이걸 요 생성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이게
이런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일하다 보면 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게 제, 부인, 그지? 또 이제 또 남편, 자식, 또 이제 한 단계 이제 결혼 시키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사위, 며느리, 사돈 되는 그죠? 시아버지나 또 뭐 장모나 이제 그런 관계들이다. 그런 관계에서 보면은 생이라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다면 엄마는 나를 생해주니 그죠?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 하잖아요. 생해주니 자식. 그 장인도 어떻다? 아 나를 생해주는 구조구나. 그래서 남자는 장인이 있는 집에 가는 게 유리하다. 또 할배는 손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할배, 손자. 사위는 또 장모한테 생해주고, 그죠? 그래 사위는 아들 자식 잘 키워갖고 보내놔놓으면 뭐 한다? 그 집 식구 된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사위. 여자 명에서는 사위는 나를 생해주니까. 근데 나한테는 여명에서는 아들을 낳아갖고 장계 보내봐야 그 집이에요. 장모한테 생해주잖아. 장모한테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위는, 그래, 여자 명에서는 딸을 낳아야 그 결혼하고 나면 그 사위가 진짜 내한테 효도한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궁금한 거? 장인이 예? 장인이 예. 인성이잖아요. 예. 그럼 편인, 정인 저거는 어떻게 해요? 편인인지 정인인지. 그죠? 따져보면 되지 뭐. 편인이든 정인이든 그건 다 그게 하나밖에 없으면 다 통용하면 되고 그냥 그 통용하면 돼요. 예. 자, 또 어디 갔노? 아까 시모가 있으면 그냥 시집으로 통용해도 됩니다. 시모가 있으면. 그지? 또. 다 찾아진 거죠? 한번 찾아볼 만한 사람, 그럼 다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명을 열어보니 오행적으로 오행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명리 이게 기본적으로는 오행이 골고루 잘 있어야 좋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중용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 중용되지 못하면 그만큼 치우쳐지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 많은 것에 의해서 또는 없는 것에 의해서 많은 것에 의해서 치우치고 극을 많이 받는다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그러면 이 구조가 오행적 구조가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또 잘 소통되고 있는지 그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관계들과의 인연을 좀 가깝게 하고 또 어떤 관계에 있는 인연을 조금 멀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남자 명에서 제가 많아. 그러면 제 따라 하죠. 제가 많으니까 제가 많다 제 따라 한다. 그럼 제 따라 하면 뭡니까? 그래서 남자는 제다는 여자와 재물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재물은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명에서는 재가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바로 여자 생각한다. 여자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이 이치에 있다. 혹시 남편들이 갑자기 제가 많아져가 좀 얼굴이 뺀질하니 좀 그렇다 싶거든. 신경 없어 보여서. 또 관이 많아지면 이 관들은 그래. 이 관은 또 명예라 했잖아. 명예. 그죠? 또 그래서 그러면 많은 뭐 여자를 조금 멀리 하는 게 낫겠고 그거에 만약에 제가 기여하다. 그죠? 제가 없다. 그런 것도 이 죄를 좀 가까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이 관성도 마찬가지고 다 많으면 멀리 하는 게 낫죠. 멀리하고 이제 부족하거나 그 기운이 필요하다 싶으면 만약에 여명에서 자식이라는 기운이 만약에 여명에서 식상이 없다 하면 어떤 거예요?
그 명예 자식이 없네 이래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명에서 관성이 없어. 그러면 남자가 없네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명에서도 관성이 없으면은 자식이 없는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 인성이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 공망 이야기도 주고 인성이 공망 맞어. 또 자식이 공망 맞어. 제가 부인이 공망 맞어. 남편이 공망 맞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예 근본적으로 없으면은 그에 대한 인연을 아예 기대하지 마라. 인성이 없거나 그렇다. 그러면 엄마에 대한 인연은 내가 까재복이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한 게 중국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육친 관계만 했습니다. 육친 또는 육신과 십성인데 오늘 육친 관계만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중국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